지금 이제 여기 통캡 바로 밑에 보시면 여기 프로젝트가 한 게 보이세요?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시고요. 브라우저에 실행된 걸 보시면, 브라우저에 실행된 거 한번 보시면 URL, 여기 URL에 보시면 여기 로컬호스트 돼 있죠? 그 로컬호스트가 내 컴퓨터에 서비스가 되고 있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내 컴퓨터에 돌아갈 때 내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데이터베이스 설 때 로컬호스트로 썼어요. 그다음 웹이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이름이면서 얘가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사용되는 패스라고 얘기해요. 패스. 여기까지가 패스에 해당이 되고요. 프로젝트 패스. 프로젝트 이름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서 쓰이고 있고요. 나중에 스프링 가면 얘가 이제 이거 달라집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폴더입니다. 폴더 만들어서 위치가 여기서부터 실행되는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리소스 파일입니다. 파일에 되는 것이고, 이제 여기 포트 번호가 없는데 80 포트가 기본입니다. 80 포트. 그러니까 http 땡땡 뭐 슬래시 로컬호스트 땡땡 80 이렇게 써서 80 포트입니다. 그 다음에 웹에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게 프로토콜의 HTTP입니다. HTTP. 프로토콜의 기본 포트는 80번 포트. 그러니까 지금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프로토콜이 HTTP니까 얘 생략. 그리고 얘도 생략. 기본 포트에 해당되는 80번 포트 기본 그 생략.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요거 패스, 그 다음에 폴더 이름, 그 다음에 그 위치입니다. 위치, 그 다음에 리소스, 파일 이름을 대소문자 구별해서 쓴다. 그 대문자, 소문자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되니까. 근데 이제 대문자, 소문자 쓴 게, 대문자로 써놨는데, 선생님 대문자로 써놨는데 소문자로 썼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F2 키를 눌러서 보통 수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F2 키를 눌러서 대소문자 변경을 하면, 이 서버에서 대소문자 변경한 게 인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인식이 잘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얘를 새로 서버에다가 집어넣어서 새롭게 만들어라 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서버를 죽여요. 빨간 버튼을 죽입니다. 죽이셨죠? 죽입니다. 되셨나요? 죽이고요. 지금 대소문자 구별한 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쫓아내버려요. 쫓아낼 때 add and remove가 있습니다. add and remove. 서버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게 이게 add 돼가지고 추가돼서 지금 동작하는 거라서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add and remove.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찍고 remove 해가지고 remove 오라면 다 없어지고요. remove 하면은 여기 한 개 선택한 것만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고 finish 눌러버려요. 그래서 오케이 뭐 이렇게 변경되는데 진짜 할 거냐고, you want remove 뭐 리소스가 변경되는데 제거되는데 할 거냐고, 오케이 눌러서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던 게 사라져요. 되셨나요?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깨끗하게 다시다 할 때 사용하는 게 클린입니다. 클린. 클래스나 이런 게 있으면 지워달라고. 그래서 뭐 클린하게 되면 뭐 디스크네트도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오케이 눌러서 클린을 시키면 여기 클린이 돼서 처음부터 이제 깨끗하게 내용물이 다 없어져요.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add and remove나 아니면은 프로젝트 내가 실행시키고 있는 것에서 여기 컨트롤 F11을 눌러서 그 서버를 선택하시거나 선택해서 하면 자동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add가 돼요. 이렇게 안 하시려면 여기서 그냥 add and remove에서 add를 다시 시키고 시킵니다. 그 다음에 finish 눌러서 이렇게 추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오른쪽 눌러서 이제 스타트를 시켜서 스타트를 하시면 컨트롤 F11 눌러서 얘를 실행하는 것과 동일하신데, 이 브라우저에서 얘는 이제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그 프로젝트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서버를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얘를 호출한 거죠. 호출해서 사용하는 걸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스타트를 시키세요. 시키시면 메시지가 나오는데 already 이미 뭐 있습니다. 포트번호 8080 이렇게 나오면 포트번호 안 바꿨구나.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바꿔 사용하시면 되세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브라우저에서는 새로 고침 하여서 똑같이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헬로 월드라고. 근데 얘가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으면 얘가 서버 죽였습니다. 죽여 있으면 얘가 새로 고침하면 얘가 새로 고침해서 보시면 이거 없습니다. 이렇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떠요. 죽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서버가 죽어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10배 소생술
서버를 다시 살리고 서버스 하셔가지고 서버를 스타트해서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돌고 있어야 돼요. 빨간 줄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계속 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하시면 이제 다시 나오는 거죠. 되시겠죠? 되었나요? 예,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없는 거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아셔야 되는데, HTML 페이지인데 HTML 페이지 1 이렇게 쓴 다음에 .html 엔터 쳐가지고 쓰시면 이렇게 4004 오류가 난다. 4004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오류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걸 보면 서버는 돌고 있으나 이런 걸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못 찾아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아시겠죠? 서버를 죽이면 아예 이런 서버를 죽여서 이제 여기 새로 고침을 하면 아예 이제 서버가 없기 때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써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서버 죽였어요. 예, 이렇게 되면 사이트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웹에서 HTML을 배우고 계시는데, HTML 배우실 때에 이 HTML 파일이 나는 HTML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HTML.html로 해서 이게 HTML 태그로 돼서 이제 구성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특성상 저는 HTML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HTML 한 개 더 만들면 이제 new 하셔가지고 HTML 파일 한 개 만들게요. 프린트 네임, 뭐 프린트 네임 이렇게 해서 이름을 출력하자. 피니시 눌러. 자, 피니시 누르시고요. 바디에다가 이름을 써요. 이영환. 예, 저장하시고요. 프린트 네임 좀 HTML이니까 얘가 원래 서버가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는, 스타트 돌아가는 상태에서는 내 컴퓨터에서 내가 돌리니까 컨트롤 F11을 눌러서 실행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브라우저 한 개 여시고요. 여시고 이 브라우저에서 여기 소스 복사할게요. URL을 복사 좀 해주시고 새 탭 누르시고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다 파일명 쓰는 거죠. 프린트 네임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프린트 네임 .html 엔터 쳐가지고 이제 이름이 출력되면 잘 된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F11을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소스가, 이런 소스가 있어요. 닫기가 돼서 이렇게 하이라키 구조라서 이 안에 뭐가 있지? 그럼 있는 걸 다 보이지 않고 이렇게 삼각형이 보여집니다. 삼각형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열리는 거죠. 열려서 이런 소스가 돼서 이제 처리가 됐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됐죠? 그 HTML은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엔터를 여러 번 치고 제가 1, 2, 3 이렇게 써서 1, 2, 3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그 엔터 친 거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엔터 친 게 무시당하고 1, 2, 3이 뒤에 붙어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엔터 적용이 안 돼요. 엔터 BR 태그 줄바꿈 해라 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줄바꿈 하지 않고요. 블랭크도 여기서 이제 블랭크를 제가 막 이렇게 여러 번 집어넣어서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 해드릴게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하면, 블랭크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개밖에 적용이 안 돼요. 아시겠죠? 적용이 안 돼서 브라우저는 엔터, 블랭크 이런 거 다, 공백 문자 이런 거 다 무시합니다. 무시되게 돼 있어요. 됐죠? 그럼 저는 이름만 출력할 거라서 지금 이름 이영환 이렇게 출력하고, 예, 저장해서 썼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JSP 파일 한 개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그리고 JSP 파일 클릭하시고요. 똑같이 프린트 네임, 확장자가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프린트 네임, 확장자가 틀려서요. 그냥 피니시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한 개는 HTML이고요. 한 개는 HTML, 한 개는 JSP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JSP를 배울 텐데 얘는 자바입니다. 자바. JSP는. 그래서 맨 끝에 랭귀지 이꼬로 자바라고 써져 있어요. 자바처럼 안 보이지만 자바고요. 문자를 출력하라는 걸로 이해서 여기다 보내지게 돼요. 여기다 이름 쓸게요. 이영환. 똑같이. 이건 JSP다. 라고 써놓을게요. 저장할게요. 네. 저장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기 이제 요거, 그 HTML을 복사한 다음에, 주소원 안에다가 JSP로 .html 지우고 .jsp 쳐서 엔터 치세요. 엔터 쳐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영환의 JSP 나오는데 HTML 할 때보다 조금 느리게 나와요. 근데 새로 고침할 때는 별로 느리지 않습니다. 가져와서 실행되게 되시는데요. 결과는 F11로 보면 여기에 나오는 요 소스하고 여기 HTML에 이제 이렇게 나와서 쓰는 소스와 지금 이제 HTML로 보고 있는 요 소스가 같아요. 싱크를 거의 100% 같죠. 이해되시나요? 예, 같아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요게 차이점이 좀 있어요. 차이점. HTML은 데이터 바꿔치기가 안 돼요. 요거는 이제 HTML에서 찍은 건데, BR 태그 한번 해줄게요. BR 태그. BR, 줄바꿈 하실래요라는 게 브레이크 라인 해서 BR입니다. 줄바꿈이 되고요. 이렇게. 줄바꿈 할 때는 BR 태그를 사용해서 쓰셔야 합니다. 쓰시고요. HTML, 파일. 데이터 바꾸기가 안 돼요. 바꾸기 불가. DB 접속도 안 되고, 그냥 데이터 있는 대로만 처리가 돼서 보여줘야 돼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근데 결과가 똑같은 건데, JSP를 쓰면 얘는 데이터 바꿔치기가 돼요. 여기다 BR 태그 한 개 집어넣을게요. BR, 줄바꿈해라. 쓰고, JSP는 자바 프로그램이라서, 자바입니다, 얘가. JSP. JSP는 자바입니다. 자바이기 때문에, 데이터 바꿔치게 됩니다. DB 연동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DB 짜서 썼던 것을 이제 쓰는데 JSP가 이제 컨트롤러 역할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사용을 해서 쓰게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과는 똑같아요. 여기에 사라지죠. 여기에 있는 요 소스는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보여지는 거는 동일하게 보여주는데 여기 HTML이냐 JSP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이 되거든요. 다르게 동작이 되는데 JSP에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JSP에 해당되는 것을 짜면요. 만약에 제가 list.jsp라고 짰다. JSP라고 짰습니다. 짜시면 얘를 서버 쪽에서는 어떻게 만드냐면 list 언더바 JSP.java로 만들어요. 자바 소스를 이용해서 HTML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으로 다 바꿔요. 바꿔서 처리하게 되고요. 얘를 컴파일 해야 되겠죠? 실행하려면 list 언더바 JSP.java 클래스로 이렇게 컴파일해서 실행합니다. 그래서 실행하자 JSP를 list.jsp를 실행해달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얘를 실행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실행. 요렇게 쳐가지고 list.jsp라고 치면 맨 처음에 자바 프로그램 만들죠? 그 다음에 클래스로 번역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 실행할 때는 약간 느려요. 약간 느립니다. 아시겠죠? 느리고 얘 나중에 중간 코드를 가져다가 실행할 때 두 번째 실행할 때부터는 다 만들어진 걸 가지고 실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처음에 실행할 때만 좀 느려요. 제가 한번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워크시프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저기 이니셜 밑에 워크시트 밑에 웹이라는 워크시트를 만들었는데 여기까지 오셨나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점 메타데이터 밑에 플러그인스 열어보시면 되게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org, eclipse, wst, server.wst.server.core 서버가 없는데요. server.core 여기 있네요. server.core 서버도 많아가지고 찾기 힘드네요. core 더블 클릭해서 가세요. 맨 처음에 만든 서버는 템프 0, 두 번째 만든 서버는 템프 1. 아시겠죠? 0, 1, 2, 3, 4 이렇게 붙게 되고요. 지금 맨 처음에 만든 서버이기 때문에 템프 0.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해당되는 요 폴더가 지금 워크스페이스랑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이쪽에 여기 웹 APP는 거의 비슷해 보이시죠? 템프도 있고 워크도 있습니다. 워크 안에 더블 클릭해 보시면 카탈리나가 있습니다. 카탈리나 안에 로컬호스트라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이 웹이에요. 웹, org, 아파치, JSP 보시면 여기 HTML
뭐 언더바 챕터 02 언더바 베이지 들어가 보시면 요게 이제 자바가 생긴 거죠. 여기 자바가 생겼고 번역해서 클래스가 만들어 놓은 거죠.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건 얘가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print name.jsp라고 써놨던데 print 언더바 자바 jsp.자바가 생기고요. 얘를 번역해서 이렇게 클래스가 생깁니다. 위치를 잘 보시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예, 여기까지는 쫓아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더블 클릭하시고 저희가 위치가 어디냐면 워크죠. 워크라는 데 들어와 있고요. 됐죠? 워크 안에 카탈리나 이 웹을 실행할 때 실행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카탈리나 프로그램이에요. 카탈리나 뭐 새 이름 같기도 한데 카탈리나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로컬호스트가 서버 이름 그 다음에 웹 그다음에 org 아파치 JSP 밑에 보시면 여기 HTML 프로젝트 이름 저희는 HTML chapter 2 basic이라고 썼는데 언더바로 바뀌었어요. 아시겠죠? 바뀌어서 써져 있고 그 안에 이제 자바하고 클래스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 자바를 이제 그 더블 클릭해서 그 열어보시면 메모장으로 열렸습니다. 저는 연결했으면 여기 임포트 해가지고 임포트 되어 있는 거 보이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들어지는구나. 이름이 요 클래스 이름으로 만들어지는구나. print name.jsp라고 썼는데 print 언더바 JSP라는 자바 프로그램이 생기는구나.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저희가 컨트롤 F 눌러서 찾기입니다. 찾기 독타입 엔터 쳐보시면 독타입 쪽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out.write out.println이나 write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하고 있구나. HTML 파일을 전부 다 출력이 돼요. 그럼 여기가 실행되는 게 어디라고요? 서버 쪽. 서버에서 자바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아시죠? 그러면은 자바가 출력을 해요. 이 HTML 문자열이 어디로 갈까요? 클라이언트 쪽. 아시겠죠? 브라우저 쪽으로 가서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면 얘는 요 실행의 처리가 받아지는 게 아니라 요게 받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되는 문자열이 받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자열을 다 받아가지고 실행해서 화면에 표시하면 얘네들이 이제 표시된 걸 가지고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다 전부 다 이렇게 출력해서 이제 문자열을 출력해서 사용되는 걸로. 그럼 여기 데이터 바꿔치기 하면 되나요? 변수 이름 이어붙이기 플러스 변수 이름을 해서 하면 이제 데이터가 바꿔치기가 된다. 되시겠죠? 그래서 HTML은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는데 JSP는 변경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변경해서 이게 원래 자바입니다. 자바라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실행된 건 실행되고 있고 지금 HTML과 JSP JSP는 데이터 바꿔치기 됩니다. DB 등에서 데이터 가져온 걸 가지고 바꿔치기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HTML은 데이터 바꿔치기가 안 됩니다. 바꾸기 불가. 아시겠죠? 바꿔치기 안 돼서 있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HTML을 만들고 어떨 때는 JSP를 만들까요? DB 연결하는 게 있다면 JSP를 만드시고요. 데이터가 처리를 해야 된다면 JSP를 만드세요. 아시겠죠? 만드시면 되고 나머지는 HTML 데이터가 변경이 안 되면 HTML을 만드시는데 이런 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전부 다 JSP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이해되시겠죠? 단 JSP를 만들 때는 요 맨 위에 있는 나 자바야 라는 걸 지우면 안 돼요. 요거 지우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가 HTML이죠. 아시겠죠? HTML 그대로 쓰고 얘가 출력이 돼서 화면에 보여지게 된다. 그러니까 HTML로 만드나 JSP로 만드나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면 반드시 JSP로 만드셔야 돼요. 되시겠죠? JSP로 만들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